자, 그럼 이제 이론감지 5페이지부터 갑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은 위에 단기금융 상품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들어오는 금융상품은 현금성 자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기말로부터 1년 이내 들어오면은 단기금융상품. 기말로부터 1년이 넘어가면 장기금융상품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위에다 이제 필기 잡을게요. 자, 뭐라고 잡아보시냐면요. 우리 처음에 기초교환 나갈 때 단기 투자자산이라는 통합계정을 봤었거든요. 단기 투자자산은요. 그때 우리 뭐라 그랬었냐면 단기 대여금, 단기 매매증권 이렇게 썼어요. 하나 더.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여금을 통합한 것을 우리가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내려오시게 되면은 단기금융상품이라고 이제 적혀 있으시게 되는데 종류는 제가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에 써놓은 거고 사실 종류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셨죠? 다만 맨 밑에 있는 건 좀 봐야 되거든요. 동그라미 4번. 사실 우리 실질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알죠? 그래서 단기금융상품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예시는 꽁지가 예금이나 적금으로 끝나는 아이들 중에 수시로 찾을 수 없는 아이들. 보통 예금, 당좌예금은 일로 들어오지 않아요. 알죠? 보통 예금, 당좌예금은 아까 제가 요구불 예금이라 찾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흔히 우리가 부르는 정기적금, 정기예금 이런 아이들. 우리 직장 다니시면서 월급 받으시면 적금 가입합니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통장 잠기죠. 그런 상태의 아이를 말한다고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아이들은 큰 틀로는 무슨 기금융 상품에 들어간다? 단기금융 상품에 들어간다. 큰 틀로는. 괜찮으시죠? 이제 주의사항 밑줄. 통장은 통장 이름으로 분개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분개를 하실 때는 뭐라고 써야 된다? 정기예금, 정기적금으로 쓰는 거예요. 의미에 대세요? 무슨 얘기인지? 밖에다 보여줄 때는 뭐라고 보여주는 거라고요? 단기금융 상품이라고 보여주는 거라고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우리 분개 처리는 정기예금, 정기적금으로 하셔야 돼요. 큰 틀은 단기금융 상품이 맞는데. 아셨죠? 혹시라도 저 지금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람이 나오세요. 우리 반에서 절 부를 때는 강사님 또는 가람아 그러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세분화적으로 찍은 거니까. 근데 밖에서 부를 때는 우리를 부를 때 뭐라 부를 수 있다고요? 회계 반.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안에서 부를 때는 세분화적으로. 이해되세요? 회사 안에서 분계 처리를 할 때는 세분화적으로 써줘야 되는 거고 밖에서 바라볼 때는 통합적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회계 처리, 분계 처리할 때는 다시 얘기하지만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해되세요? 밖에 보여줄 때는 단기금융 상품 그거보다 큰 틀로 묶으면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눈이 동그래지셔가지고 뭐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지금 불렀어요. 알죠? 할게요. 자 그럼 교재 갑니다. 교재 몇 페이지 봐보시냐면요. 페이지 228페이지 봐보세요. 228. 자, 4번 2월 5일 거 갑니다. 2월 5일. 당좌예금 통장에서 우리은행 정기예금에 1,000만 원을 예입했죠. 그럼 말인즉슨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있던 거를 정기예금 통장으로 계좌이체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있던 돈은 들어와요? 나가요? 나가요. 계좌이체 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찍 돈 나갔죠? 그러니까 당좌예금은 무슨 변? 대변. 대변에 들어가시는 거 당좌예금 1,000만 원. 그럼 이게 어느 통장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렇죠. 정기예금. 그래 차변에 들어가는 거 정기예금 1,000만 원. 쫓아오실 수 있죠? 요 분계는 저희 진도 나가다가 나중에 이어질 거거든요.
알죠? 그래서 2월 5일에 우리가 예금 가입을 했는데 몇 개월 만기래요? 그럼 6개월 뒤면요. 몇 월 5일이에요? 8월 5일이겠죠. 뒤로 넘겨서 잠깐만 보고 분개는 안 할 거예요. 알죠? 교재 232페이지 펴보세요. 232. 그래서 8월 5일 분개를 보시게 되면 우리은행 정기예금 1,000만 원이 만기가 돼서 이자와 함께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라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나중에 확인할 건데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그럼 내가 정기예금 통장을 가지고 있네? 정기예금 통장에 돈을 넣었으면 정기예금이 무슨 변이지? 차변. 그럼 만기가 됐으니까 그 정기예금 무슨 변? 대변. 반대로 갈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 생각부터 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계속 과거에 어떤 상황이었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분개가 반대로 없어지는 거지 대변의 정기예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분개가 빨리 늘어요.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느낌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아셨죠? 계속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다 되셨으면은 그 다음에 볼 건 이제 뭐 볼 거냐면은 우리 문제 프린트 볼 거예요. 문제 프린트 2페이지 봐보세요. 둘. 그럼 이제 지금서부터 분개를 뭘 해볼 거냐면요. 내가 통장에 적금을 가입을 하거나 통장 적금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예금 가입을 했어요. 그럼 통장에서 무슨 자가 붙어요? 이자. 또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무슨 자를 받아요? 이자.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 내려오시면 2페이지 밑에 이자 예제가 나오시게 됩니다. 이자 예제. 지금 봐볼게요. 아래 보시면 이자다라고 타이틀 붙어있죠. 여기서 옆에다 써놓으세요. 이 이자는요. 지금 나와 있는 거 후이자입니다. 후이자예요. 후이자. 후라는 얘기 아시죠? 이후. 그러면 이자를 먼저 받는다, 나중에 받는다? 맞아요. 나중에 받는다.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잖아요. 친구한테 야 내가 100만 원 빌려줄 테니까 다음 달에 1,000만 원으로 갚아. 그러면 고리대금 업자죠. 그러면 이자를 당장 받을 거예요? 나중에 받을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지? 그게 후이자. 괜찮으시죠? 선이자는 조금만 있다가. 자, 그럼 이제 지문 맞물리는 분개입니다. 첫째, 대여자가 현금 100원을 대여해 줬대요. 그럼 대여자는 돈을 빌려줬다, 빌려왔다? 그쵸, 빌려줬죠. 그러니까 찍 대변에 들어가시는 거 무슨 금? 현금 100원 자산의 감소. 근데 그게 지금 상환 조건이 1년 이내죠. 그럼 차변에 들어가는 게 무슨 기대여금? 단기 대여금. 100원 자산의 증가. 괜찮으시죠? 그럼 옆에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 분개의 반대로 생각을 하면 돈을 빌려 왔겠죠? 그럼 현금이 무슨 변? 차변. 이해되시죠? 다음에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이 아니라 단기 차입금으로 가야 되겠죠? 빌려온 사람 입장이니까. 분개 잡아주시고요. 그럼 이제 현금은 차입자 입장에선 돈 들어왔죠? 자산의 증가. 그러고 돈 빌려온 거니까 대변의 단기 차입금은 부채의 증가. 그렇죠. 자, 아래 12월 25일 대여자 입장. 위에 단기 대여금 과 합쳤죠? 이자 20원을 현금으로 상환했다. 그러면 대여자는 상환을 받은 거겠죠? 차입자는 상환을 한 거고. 그럼 이제 찍. 그럼 대여자 입장에서는 돈을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들어가는 게 무슨 금? 현금. 그럼 위에 있던 단기 대여금 합쳐서 몇 20원? 120원. 자산의 증가. 그럼 돈 받았으니까 더 이상 받을 권리는 필요가 없죠. 끝났으니까. 그래서 위에 있던 단기 대여금은 반대로 없어져야 되니까 대변으로 없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들어가시는 게 단기 대여금 100원 해서 자산의 감소. 내가 받을 권리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럼 대변에 20원 남죠? 그게 이자, 수익. 돈을 받은 입장이니까 돈을 벌었겠죠. 20원 수익의 발생. 그럼 거꾸로 차입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야 돼요? 줘야 돼요?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부터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죠? 잠깐 시간 드릴게요. 차입자 입장 분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돈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120원, 자산의 감소. 그럼 이제 위에 있던 단기 차입금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차변에 단기 차입금 100원, 부채의 감소. 그리고 20원 이자 줘야 되겠죠. 차변에 이자 비용 20원, 비용의 발생.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눈에 들어오시죠? 요게 무슨 이자? 후이자. 돈을 빌려주고 나서 이후에 이자를 받는 케이스. 그래서 이걸 후이자. 아셨죠? 그럼 우리 개념적으로 보면은요. 후이자 말고 무슨 이자도 있다? 맞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분계로 생각을 하면 내가 100원을 빌려줄게. 나중에 이자 쳐서 120원으로 갚아라. 라는 개념이 후이자인데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 건데 이자 20원을 어차피 너가 줄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20원을 빼고 빌려줄게.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20원을 빼고 빌려줄게. 그래서 나중에 원금으로 얼마를 갚아라? 100원을 갚아라. 가 되시게 되면 선이자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후이자 분계에서 이 이자 수익을 앞으로 땡겨오게 되면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앞으로 땡겨오시게 되면은 그게 무슨 이자가 된다? 선이자가 된다. 괜찮으시죠? 저 땡겨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처음에 20원 빼고 빌려줘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고 받을 때 이자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원금으로 얼마를 받으면? 맞아요. 100원을 받아버리게 되면 괜찮으시죠? 이런 걸 이제 무슨 이자라 그런다? 선이자. 괜찮으시죠? 100원 빌려줬다가 120원 받으면 결국 20원 이득. 80원 주고 원금 100원 받으면 20원 이득.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후이자 문제는 회계 1급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아셨죠? 그거는 회계 2급에 잘 나와요. 아셨죠? 근데 선이자 문제는 나오면은 종종 틀리다 보니까 이해되세요? 종종 나와요. 알죠? 밑에다가 대여자 입장 선이자 분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알죠? 선이자라고 쓰시고 그대로 써주시고 쓰셨으면은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밑에다가 차입자 입장 밑에다가 선이자가 됐을 때 차입자라면 어떻게 쓸지도 한번 써보세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차입자 입장 후이자를 선이자로 바꿔보면 이자 비용이 앞으로 들어가면 될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고 받은 현금을 몇십 원을 받으면 80원을 받으면 괜찮으시죠? 왼쪽 오른쪽 같아졌죠? 그러고 나중에 단기 차입금 100원을 없애면서 얼마를 상환하면? 100원을 상환하면 선이자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원금을 100원으로 계약을 하고 아싸리 처음서부터 이자 20원을 빼고 빌려주면 의미되세요? 받는 사람은 현금으로 80원을 받고 이자 비용으로 20원 떨어서 갚을 원금은 100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거고 나중에 원금 100원만 상환하면 되겠죠.
쫓아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시험에서는 뭐 후이자, 선이자 가리진 않는데 실질적으로 후이자는 틀리시는 경우가 좀 드문데 선이자는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아셨죠? 저 마무리 필기하고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 풀게요. 자, 그래서 요게 선이자 중에서 오른쪽 요 케이스 있죠? 괜찮으시죠? 차입자의 입장, 채무자의 입장에서 요 분계가 나중에 뒤에 가시면 한 번 더 만나시는데 밑에 필기 어음, 할인, 차입거래, 분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선이자 분계 중에 차입자, 채무자 입장 분계를 할 때 어음, 할인, 거래 중에서도 차입거래 분계하고 동일하게 들어가시는 게 선이자 분계거든요. 그래 나중에 어음 파트 가시게 되면 요 얘기 한 번 더 할 거예요. 제가 그때 앞에 얘기 잡으면서 앞에서 했죠? 네 맞아요. 거기 보시면 요 분계거든요 라고 잡아 드릴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여기까지 필기 잡아 주시면 돼요. 다 되셨으면은 교재 잡아 볼게요. 교재 페이지 228페이지 펴보세요. 228. 2월 4일 갑니다. 2월 4일. 우리은행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후 상환 조건으로 라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럼 결산일로부터 1년 넘어갔죠? 그럼 장기일 거고. 괜찮으시죠? 뒤에 계속 1억 원을 대출받아 보통예금으로 입금했죠? 일단 돈부터. 보통예금에 돈 들어왔죠? 찍 보통예금 자리 잡으시고 들어왔으니까 차변. 그럼 이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후에 상환조건으로 대출받은 거죠. 그럼 우리가 돈을 빌려온 거죠. 그러니까 대변에 들어가는 건 1년 넘어갔으니까 무슨 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쫓아오셨죠? 그러고 제가 이거 앞에 기초교환할 때 영상에 안 넣고 잡아드리긴 했었는데 뒤에 보게 되면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동대출에 담보로 제공했죠. 담보라는 거는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돈 못 갚으면 이거 드릴게요 한 거지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만큼은 거래가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래가 아니면 분개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지문 중에서 이만큼은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영어 공부해 보셨죠? 네, 수식어 구해요. 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한 장 뒤로 가셔서 230페이지 봐보세요. 230. 잠깐 시간 드릴게요. 3월 5일 분기해 보세요. 3월 5일. 금화은행으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 2,500만 원을 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일단 첫째, 이거를 생각해보고 분개를 할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럼 잠깐 머릿속에 분개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차변에 들어가시는 거 현금, 대변에 단기 차입금. 괜찮으시죠? 요게 지금 머릿속에 빡빡빡 돕니다. 그러신 분은 보통 회계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실 거고 이게 잘 안 돌아요. 그거는 회계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 괜찮으시죠? 회계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집에서 계속 반복해서 분개하시잖아요. 머릿속에 점점 늡니다. 아셨죠? 이게 언어적 공부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이 이제 드셨으면은 우리 지금 돈 갚았죠? 그럼 잡혀있던 단기 차입금이 무슨 변으로 없어질 거다? 그쵸? 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해되세요? 두 번째,
나는 비전공사여가지고 지금 문제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은 생각하지 말고 뒤에서 단기 차입금 2,500만 원을 상환함과 합쳤죠. 동시에 이자 2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죠. 돈 줬죠. 그럼 이제 찍 보통예금 줬으니까 보통예금 무슨 변? 그쵸. 처음에 지금 하실 땐 이게 쉽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준 거는 몇 1,700? 2,700. 그럼 우리 물건 받은 거 있어요? 없죠? 거기 뭐 상품, 비품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변 자리는 돈을 왜 줬는지 이유를 쓰면 된다고요. 그래서 차변에 들어가시는 게 2,500만 원은 무슨 기차입금? 맞아요. 내가 빌렸던 돈이 있는데 원금으로 2,500만 원을 준 겁니다. 그러고 나머지가 무슨 자? 이자. 대신 제발 이런 거 쓸 때는 요 정도 생각 정도는. 보통 예금으로 돈을 줬다라는 거는 돈을 쓴 거예요, 번 거예요? 쓴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쵸. 비용.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수익 쓰지 마시고요. 아셨죠? 그래서 들어가는 게 몇백? 200. 괜찮으시죠? 그래서 앞에서 그랬잖아요. 차변은 들어온 거 받은 거, 대변은 나간 거 준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대변 자리에 보통 예금이 같다라는 건 돈을 준 거니까 아 돈을 쓴 거구나. 비용이네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여기까지.